오늘은 DB그룹 김준기 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김 회장은 최근에 모 언론에서 이상한 얘기, 다시 말해서 배꼽아래 얘기가 나와지면서 어쩌면 파렴치범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는 미국의 신병치료차 미국에 갔을 때 여비서와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서 또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기 별장에서 일을 봐주는 아줌마와의 관계가 폭로돼서 어쩌면 성도착증이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김준기 회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준기 회장은 그런 사람이었을까? 저는 오랫동안 김준기 회장이 사업을 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김준기 회장은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유복한 몇 프로 안에 드는 아주 0.1%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2006년에 작고한 김진만 전 국회의원님, 한때 공화당 4인방이라 할 정도로 박정 시대 때 상당히 영역이 있었던 국회의원 출신의 장남입니다. 그러한 김준기 회장이 정치나 다른 일을 걸치지 않고 바로 사업에 뛰는 대학교 4학년 때 1969년 만 우리 나이로 24세 때 외가에서 2,5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사업이 뭐냐면 건설업이었습니다. 후배 2명하고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의 회사 이름은 미륜건설, 미륜건설하는 건 아름다움을 미자에다가 융성할 융자, 다시 아름답게 솟아난다 해서 미륜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차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우디의 그 주베이 산단을 공사를 하면서 거금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중동은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건설 상당히 큰 건설회사들이 중동에 가서 오늘이 한국이 산업화되는데 일조를 하는 달러박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김준기 회장이 젊은 나이에 주베이에 가서 그 공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다시 투자하는, 그러면서 문어발식 경영을 시작합니다. 한때 동부가 가지고 있던 계열사는 건설, 제강, 화학, 반도체, 금융, 어쩌면 우리나라 다른 재벌과 꼭 같을 정도로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IMF 때, 그 유명한 IMF 때는 1998년 이때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계열사를 축소하고 할 때도 동부 계열사만큼은 단 한 회사도 적자 보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공격적으로 일을 더 확장할 정도로 동부 계열사들은 탄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아남반도체가 쓰러졌을 때 아남그룹의 반도체 부분을 인수합니다. 여기에 김준기 회장이 승부를 걸었는데 어쩌면 그게 발목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반도체 부분이 흑자를 많이 보지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여파로 2009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알토란 같은 회사들을 처분합니다. 자기 그룹 모태였던 동부건설을 처방했고 동부제강을 처분했고 한농이라는 그 농약 제조회사, 상당히 괜찮은 회사를 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DB그룹으로, 동부그룹을 DB그룹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 남아있는 DB는 뭐냐면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한 금융권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김준기 회장이 외동아들인 김남호 부회장한테 김남호 씨가 아주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증여세를 내면서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모두 증여를 하고, 그래서 금융권은 아들한테 거의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계열사들은 모두 팔고 아들한테 물려준 동부금융권 여기만 남겨놓고 모두 다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때 당시에 잘 나갔을 땐 재계 랭킹 10위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위권이 밖에 물러났습니다. 이때 이 알토란 같은 회사를 물려주면서 또 알토란 같은 회사를 매각하면서 김준기 회장도 마음의 병을 얻었는지 상당히 몸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폐해진 몸을 추스르기 위했다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 몇 년 전에 김중규 회장을 모셨던 여비서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라고 모 언론에 폭로하고 그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핸드폰으로 녹화까지 해서 그 동영상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 다투고 서로 고소를 한 상태에서 아직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바로 최근에 얼마 전에 남양주에 있는 별장에서 별장을 지키는, 별장을 봐주는 아줌마하고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성폭행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가 또다시 한 언론에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재벌그룹 총수가 여비서와 성추행하고 일하는 아줌마를 성폭행하는 아주 파렴치한 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간에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중규 회장을 쭉 지켜보면서 그분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유복한 가정에서 뭔가를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는 사업 보국을 하겠다, 사업으로 국가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아버지는 정치로 큰 거물 정치인이 됐지만 자기는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오늘 이 동부그룹, 한때 재계 10위까지 이룰 수 있는 이 정도 어마어마한 그룹을 이끄는 창업가 정신이 상당히 강한 기업인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에 대한 무리한 투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실을 다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룹이 쪼개지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 물려준 DB그룹, 그 금융계열사만 남긴 상태로 어쩌면 위상이 축소되어 있는, 지금 현재 김중규 회장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77세입니다. 어쩌면 인생 황혼기에 다 이르렀는데 얼마 전에 폭로된 후에 돌아와서 재판을 받고 하겠다라고, 그 주치의가 이상 없으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오더라도 본인한테 씌워진 망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추문은 결코 벗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중규 회장은 특히 생모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오는 울분 같은 게 있어서 경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때 주먹으로 많이 날렸었고 방황도 많이 했었다고 그럽니다. 경기고등학교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한 주먹 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주먹이 상당히 큽니다. 재계 총수들 중에서 주먹이 큰 사람들 보면 뭐 소뚜껑 주먹이라 그러는데 MK라고 부르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주먹이 상당히 크고요. 김중규 회장도 주먹이 완전히 소뚜껑 주먹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다닐 때는 휘하에 애들도 데리고 다닐 정도로 한 주먹 하는, 요즘 말하면 일진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술, 담배도 했었고, 요즘은 담배는 줄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은 지는 꽤 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했었다고 회고했었습니다. 김중규 회장이 이번에 말썽이 난 남양주 별장이 바로 그 근처에 생모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를 자주 찾는다는 구실로 거기에 별장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랫동안 별거를 했었습니다. 김중규 회장의 부인은 삼양염전, 지금 삼양사의 큰 딸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오래전에 별거, 어쩌면 요즘 흔한 얘기는 졸혼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보통 그 재벌 총수들은, 창업주들은 첫 회도로 얘기했지만 이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서 첩을 들이고 거기서 애도 낳고 그러는데, 김중규 회장이 별거를 했지만 재혼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재미난 얘기인데 재벌 총수들, 특히 지금 혼자 된 총수들이 꽤 있습니다.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집에 있는, 그러니까 며느리도 시아버지 시중 들기 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자면서 무슨 일 때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나이 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통 같이 잠을 자주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을 잠잘침해서 부인부의 친부라고 그러습니다. 그 재벌가에서는 친부라고 그러는데 이 친부 역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총수들도
지금 친부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부는 또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60대 정도 된 나이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친부를 데려오면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있는데 금액은 연봉 얼마에다가 나중에 얼마를 더 주겠다 이런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슨 재산 싸움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런 분들이 지금 친부들이 꽤 있고 만약에 그 사고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사시스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5편을 가져올 정도는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보고 대부분 친부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 그쪽 재벌가에서 얘기는 친부할 사람을 상당히 찾기가 힘들다. 그럴 정도로 그 인기가 높다고 그럽니다. 김준규 회장이 늘 했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 카네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자기가 키워놓으라. 이런 것처럼 김준규 회장이 동부 그룹이 많이 커지면서 그룹이 되면서 자기가 양성한 사람보다 외부에서 데려온 인재들, 다른 그룹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동부그룹의 인재로 썼어요. 그런데 좋은 점도 물론 있었지만 내부에 있는 오랫동안 동부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 약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이 동부가 위상이 쪼그라지는 알토라 같은 회사들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원인도 하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든 김준규 회장은 인재를 중용하고 인재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준규 회장은 어린 나이에 창업해서 한때 세계 10위까지 갔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분이 실수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스캔들로 인해서 그 기업가 정신마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하고 차원이 달라서 예전엔 다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모두 다 폭로되고 이런 시점이니까 재벌 총수라든가 기업 CEO 이런 분들이 자기 몸가짐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한 실수로 인해서 전부를 매도하는 그리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은 어쩌면 금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